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번 동영상까지 15.4 부분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동영상에서는 15단원에 남아있는 부분인 15.5와 그리고 간략한 15.6 부분까지 해서 15단원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도 제가 계속 진행을 하면서 절대 흥분하지 않고 최대한 천천히 내용을 전달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번 15.5단원에서는 이와 같은 독점에 대한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왜 이런 독점에 대한 정부의 어떤 정책 개입이 있는 거냐를 생각을 하시면 이전 동영상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셨던 어떤 독점으로 인해 나타나는 시장의 결과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독점의 경우에는 MR 이퀄 MC가 되는 프라이스보다 더 높은 가격에 소비자에게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매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에서 효율적, 시장의 사회적으로 최적인 생산량보다 덜 생산을 한다라고 했죠. 그러면서 결국은 경제적인 손실이라고 할 수 있는 데드웨이트 로스를 발생시킨다고 한 것이 이와 같은 정부의 어떤 개입이 일어나게 된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부의 모노폴리에 대한 퍼블릭 펄러시는 이번 15.5단원에서 A, B, C, D에서 네 가지 접근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A번은 가장 적극적인 어떤 정부의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안티트러스트 로우, 그러니까 어떤 독점을 제한하는 어떤 법을 통해서 기업의 인수합병 아니면 결합 같은 거를 허락하지 않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트러스트라고 하는 단어가 그 영어 단어로는 무슨 신뢰, 믿음 뭐 이렇게 공부를 먼저 하셨었죠. 근데 여기 어떤 경제나 법 같은 쪽으로 오면 이게 트러스트라는 게 부정적인 의미의 뜻으로는 어떤 담합, 어떤 뭐 네, 그런 담합이라는 뜻으로 씁니다. 그래서 이런 담합을 못하게 하는 법을 정부가 만들고 시행함으로써 독점을 못하게 아니면 방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미국의 경우에는 뭐 1890년에 뭐 요런 법이랑 1914년에 뭐 요런 법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미국에서의 어떤 독점 행위를 규제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 나와 있는 법 이름 같은 거를 애우실 필요는 없겠고요. 이거는 미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이런 법 이름은 다 나라마다 다를 텐데 뭐 거의 모든 나라에 이렇게 독점을 규제 아니면 제한하는 법을 통해서 이런 비슷한 방식을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라는 정부 기구가 있고 그 기구에서 어떤 담합을 적발을 한다던가 아니면 독점이 발생하게 되면 이제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서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또 어떤 기업과 또 어떤 다른 기업이 서로 결합을 하거나 인수합병을 할 때에 그렇게 합치고 난 후의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는지를 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결합심사라는 거를 통해서 심사를 받고 50%안 넘겠구나, 시장에 큰 영향이 없겠구나 라고 통과가 된 후에 기업의 결합이 승인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A번과 같은 방식이 어떤 방식인지 이해를 하셨죠? 그래서 여기 지금 세 번째 점과 네 번째 점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수합병을 뭐 때에 따라서는 그 제한을 하기도 하고 금지를 하기도 하고 기존에 있는 회사를 아예 쪼개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회사가 시장 점유율이 뭐 그냥 쉽게 50%를 넘으면 이제 그 회사를 뭐 이렇게 제한을 가하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동통신 3사 중에 SK텔레콤이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을 때도 있고 안 넘을 때도 있고 어쨌든 50%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KT랑 LG U+에는 없는 SK텔레콤에는 어떤 요런 시장 점유율을 50%나 차지하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어떤 영업인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떤 일정한 정부의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A번과 같은 방법의 목적은 안티트러스트 러를 통한 목적은 결국은 독점이 발생하게 되면서 시장이 덜 경쟁적으로 그래서 되고 소비자에게도 아니면 시장 전체에도 기업에게는 피해가 아니구나. 그래서 기업을 뺀 나머지 부분에 피해를 입히게 되는 거를 막으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는 어떤 예시가 나왔냐면 미국의 이동통신 회사 중에 T-모바일이랑 AT&T라는 회사가 그 서로 합치려고 결합을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을 미국 정부가 이제 심사를 했더니 안 되겠다. 니네 둘이 합치면 이제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는다. 그래서 허락할 수 없다라고 해서 결국에는 기업 결합을 못했다라는 예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XD 엑스퍼트 코너에서 항공사들의 어떤 결합을 만약에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날 것 같냐라는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 좀 경제학자들의 의견이 많이 갈리고 있습니다. 비동의하는 경제학자도 있고 동의하는 경제학자도 있고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제학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교과서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잠깐 우리나라 사례를 얘기를 하면 지금은 거의 이제 결렬이 됐는데 어, 현대산업개발, HDC 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를 하려고 했었다가 이 코로나19 사태가 올해 터지게 되면서 항공업 자체가 너무 힘들어졌고 그래서 인수 협상이 지금 결렬이 된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그 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번 동영상을 마치고 경제 기사를 살펴보면서 살펴볼 예정인데 이게 뭐 현실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으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합치는 그래서 산업은행이 그래서 일종의 국유화를 하는 방안이 지금 어떤 뭐 정부를 통해서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이런 특수한 상황이니까 코로나19라는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그런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만약에 합치게 되면 이제 국내에서 있는 국제선의 거의 대부분을 잠식을 점유를 하게 될 텐데 이게 과연 공정위를 통해서 기업 결합 심사가 통과가 될 것이냐 아니면 조건부 통과가 될 거면 어떠한 제한을 받을 것이냐 뭐 그런 것도 이제 언론에서 같이 언급이 되고 있고 우리가 이 동영상을 마치고 한번 기사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정부의 접근 방법은 이 전과 같은 어떤 안티트러스트 법 같은 건 아닌데 그것보다는 조금 뭐 약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런 어떤 레귤레이션 규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노폴리가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산업이나 어떤 분야에 대해서 니네는 가격을 어느 정도로 올리지 마라. 여기까지만 올려라. 라고 이렇게 규제를 가하는 것이 대표적인 이 레귤레이션 접근법의 활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어떤 레귤레이션이 대표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냐면 우리 그 동영상에서도 지난번 공부하면서 되었듯이 상하수도, 가스, 철도, 그다음에 우편, 뭐 그런 어떤 그
약간 이게 너무 초기에 대규모 투자가 들어가야 돼서 민간 기업이 하기에는 너무 쉽지가 않은 거. 그래서 정부가 이거를 운영을 하면서 이 자연 독점이 지금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어떤 가격에 대한 규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상하수도라든지 뭐 도시가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우리나라도 정부 기관 아니면 공공기관 아니면 뭐 공기업을 통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가격이 물론 뭐 매년 물가가 오르면서 일정만큼씩은 오를 수밖에 없겠으나 강력하게 정부의 통제, 가격 통제를 받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어떤 이 두 번째 레귤레이션, 특히 가격 통제를 통한 접근 방법은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14단원에서 경쟁 시장을 공부를 했고, 그리고 15단원에서 이제 독점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MC가 장기적으로 가면 이 ATC 커브는 계속 하락하잖아요. 그리고, 아이고, 계속 하락을 한다라고 우리가 그래프들을 몇 개 봤었죠. 그리고 요 밑에 MC 커브가 위치를 합니다. 이제 그런 생각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아니, 이 ATC만큼은 최소한 돈을 받아야지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받아야지 되는데 이 만약에 어떤 이 가격 상한이 MC만큼만 딱 소비자한테 받을 수 있다라고 하자. 그러면 결국은 기업이 계속 손실을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정말 민간 기업이라고 한다면 손실이 계속 누적돼서 파산하거나 도산하거나 망하거나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의 가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가격 상한을 정하는 게 가격 상한의 어떤 정도라 그래야 되나? 레벨을 정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다라는 것인데 문제는 이렇게 어떤 정부기관, 공공기관, 공기업을 통해서 많은 서비스들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민간 기업은 그래도 효율을 더 이익을 추구를 하려고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공공기관, 공기업은 아무래도 뭐 손실 나도 결국은 정부가 메꿔주겠지, 즉 세금으로 메꿔주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기업 경영이 전부 다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은 효율적이라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는 정말 어떻게 해서든 막 쥐어짜가지고 비용을 어떻게든 줄여가지고 프로핏을 늘리려고 하는데 이게 정보기관에 의해서 운영되는 모노폴리 기업들은 그러지는 않다라는 것이고 실제로 우리나라의 어떤 사례들을 보더라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레귤레이션을 한다고 하더라도 완벽하게 해결되지는 않는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피겨 10번 그림을 제가 앞에서 화면에서 그려봤던 건데, 요만큼이 결국은 어떤 로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C번을 살펴보면 운영의 어떤 권리, 권한 이런 거를 정부가 가져가는 일종의 뭐 국유화를 하는 거를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법의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서도 공부를 했었는데 상하수도, 뭐 가스, 그다음에 고속철도, 그다음에 고속도로, 뭐 이런 어떤 민간 기업이 하기에는 초기에 너무 많은 투자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많은 사업들이 요 C번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뭐 상하수도, 가스, 뭐 전기, 철도 등등의 많은 분야에서 공공기관, 공기업 혹은 정부에 의해서 그런 어떤 공공 서비스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근데 아무래도 그런 서비스를 공공에서 제공을 하다 보니 우리가 앞에 B번 끝에서도 잠깐 언급되었던 것처럼 민간이 운영을 할 때보다는 조금 효율성이 덜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용을 줄이려고 한다든지 하는 노력도 아무래도 이게 공공 측면에서는 조금 더 덜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부에 의해서 이런 사업이 운영이 되면 되다가 이렇게 뭐 손해가 나거나 했다고 하자. 그러면 민간 기업이라고 하면 바로 주주들이 들고 일어나서 야, 경영진 갈아버려.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변화가 생길 건데 이런 어떤 공공 쪽, 공공기관, 공기업의 경우에는 주주라는 게 없죠. 그래서 손실이 나도 결국은 정부 그 세금으로 메꾸게 되는 거고 그냥 그렇게 그냥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거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사람들은 결국 국민인 거죠. 세금을 내는 국민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D번은 좀 어이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경제학자들은 극단적으로 이렇게 정부가 아무리 독점을 발견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시장에 맡겨두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쪽도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요 네 번째는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요 D번 방법에서 두 번째 점에서 볼 수 있듯이 왜 이런 D번이 나왔냐면 이제 정부가 개입을 할지 말지 아니면 한다면 얼마나 할지 이런 거를 하려면 정부가 과연 그럴 능력이 있는가라는 거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근데 정부가 그런 능력이 많아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do nothing 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15.6번에서는 요 한 화면을 통해서 짧게 여기 프리버건스, 그러니까 일상에서 우리가 이 모노폴리 독점을 좀 자주 만나나 아니나 아닌가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첫 번째 안에 들어가 있는 첫 번째 점을 보시면 독점은 생각보다는 흔하다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14단원에서 그 경쟁 시장을 공부를 할 때 가정 중에 하나로 아마 조금 이해가 안 되셨을 거예요. 뭐냐면 아이덴티컬한 프로덕트 혹은 서비스라고 가정을 했었죠. 아니 근데 어떻게 스마트폰이라고 해도 그게 다 같은 스마트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폰과 아이폰이 있고 안드로이드 폰 중에는 또 뭐 삼성 폰이 있고 LG 폰이 있고 또 뭐가 있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게 같은 스마트폰이라고 해도 아이덴티컬 프로덕트냐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그 카테고리를 좀 안쪽으로 들어가서 아이폰에 대해서는 애플이 독점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뭐 지금 전기 자동차로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테슬라는 거의 지금 뭐 전기 자동차를 독점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모든 기업이 만드는 물건이 정확하게 다 동일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모노폴리가 굉장히 커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측면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재가 충분히 많다라는 것이죠. 여기 substitute라고 나왔는데 뭐 대체재가 충분히 시장에 많기 때문에 어떤 특정 기업이 정말로 강력한 모노폴리를 행사를 하는 경우, 가지고 있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것. 그래서 이 모노폴리는 결국은 뭐 이게 정도의 문제다 라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냥 우리 교과서에서도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번 동영상에서는 이렇게 15단원에 대한 마무리를 여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